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월 13일, 과거 이날에는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95년, 조선 정치인 윤치호 자신의 노비 해방. 윤치호 선생은 1895년 2월 13일,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자신의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노비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는 조선 사회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노비를 해방한 선구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후 윤치호 선생은 서재필 선생과 함께 노비 해방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897년 11월 1일 독립협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노비 제도의 부당함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노비 해방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조선의 신분제 폐지와 사회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898년 고종황제 태극 전 명칭 변경. 1897년 10월 7일 고종 황제는 경운궁 내의 직조당을 태극전으로 개칭했습니다. 이 명칭 변경은 대한제국 수립과 황제 즉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태극기를 황제의 상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1898년 2월 13일 태극전은 다시 중화전으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1902년 새로운 중화전이 건립되면서 기존의 태극전은 다시 직조당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951년 6.25 전쟁 중 지평리 전투. 지평리 전투는 1951년 2월 13일부터 2월 16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지평리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로 한국 전쟁 중 유엔군이 중공군에 대해 최초로 승리를 거둔 중요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미 제2사단 제23연대와 프랑스 대대는 중공군 3개의 사단의 포위 공격을 3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물리쳤습니다. 전투는 2월 13일 저녁 중공군이 지평리 서쪽 부지에서 프랑스 대대의 전투기지를 공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월 14일 새벽 2시경 중공군은 나팔과 피리를 불며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프랑스군은 수동 사이렌을 울리며 수류탄과 백병전으로 맞섰습니다. 프랑스군은 철모를 벗어 던지고 머리에 빨간 수건을 두른 채 총검과 개머리판을 휘두르며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전투 끝에 중공군은 퇴각하였고 2월 16일 아침이 밝으면서 전투는 종료되었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유엔군은 중공군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으며 이후 반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평리 전투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57년 7월 15일 전투가 벌어졌던 양평군 지평리의 전적기가 건립되었습니다. 1969년 위장간첩 혐의로 이수근 검거 발표. 중앙정보부는 1969년 2월 13일 전 북한중앙통신사 부사장 이수근을 위장간첩 혐의로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수근은 1967년 3월 22일 판문점을 통해 기순하였으며 순회강연, 반공교육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1969년 1월에 위조 여권을 이용해 홍콩으로 출국하였으며 베트남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체포 합성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을 통해 위장기순 간첩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고 1969년 7월 3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심을 통해 이수근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이수근이 간첩이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7년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2017년 2월 13일 김정일의 장남이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VX 신경작용제 공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사건 직후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후엉이 체포되었으며 이들은 몰래카메라 촬영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적자 4명도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나 이미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북한은 연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두 여성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혐의가 변경되며 2019년 석방되었습니다.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되었으나 배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월 13일 있었던 사건, 사고와 역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월 13일에 일어난 사건 사고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내일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